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호 센터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꽤나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기점으로 놓고 봐도 추가적으로 주요 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어,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대략 한 3.5% 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동안의 장기 추세를 훼손시킬 만한 그러한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 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주요 경제 지표들,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하락분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뭐 여러한 종합적인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들,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여러 지표들 때문에 아, 증시가 좀 빠진 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시장에서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값들이 갑작스럽게 좀 주어지면서 시장이 좀 반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결코 쉽게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미국이 결국에 지난 초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쳤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장기간의 랠리,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차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3년여간 장기간의 랠리를 좀 이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 유동성 지표들, 이러한 것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었던 시기가 바로 미국 기준으로 2022년, 2023년도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 어떠한 트리거가 작용을 했냐면, 결국 시장을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유동성을 다시 풀어 놓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로 촉발된 AI 시대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다가오겠구나. 그로 인해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빠르게 구축이 될 거고, 생산성 역시도 급진적으로 증가할 거고, 글로벌 GDP 역시도 더 높은 수치가 더 이른 시일 내에 형성이 되겠구나. 이러한 인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었고, 엔비디아로 촉발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그들 역시도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바톤을 최근에 중화권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월 들어서 홍콩의 항생 지수를 보면 어, 솔직히 말하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시세가 좋죠. 압도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죠. 지금 중요한 거는 지난 1월에 있었던 트럼프와 샘 올트먼, 그리고 오라클 CEO, 그리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까지 약 700조 가량의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발표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럽판 스타게이트 AI의 160조 원 가량의 EU에서도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중국에서까지도 드디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AI 패권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엄청나게 가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업의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돈을 쟁겨두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 경제 규모가 이제 2030년, 2035년 대다수의 IB 기업들이 예측했었던 경제 규모는 이미 2030년, 35년 중국이 미국을 뒤집는다. 경제 규모가 중국이 1위에 올라선다. 이건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AI 패권만 갖춰낸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엄청난 돈을 지금 계속 풀어제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잔파동들이야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 추세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분간은. 그러면 이 장기 추세가 막을 내리는 시점은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이 정도로 막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에 AI는 버블이 아니고요. 시대적인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모든 산업들이 AI가 스며들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 자동화들 급진적으로 증가할 거고 글로벌 GDP도 증가를 하면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기본소득이 아마 많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더 빠르게 유입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한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국판 스타게이트에 대한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결국에 한국 역시도 당분간은요, AI 관련한 기업들을 다루지 않으면요, 계속 수익률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관련주들을 또 자연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오늘 뭐 두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상세한 포인트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 증시 내에서 주도권을 약간 방산, 조선 이쪽에 좀 넘겨준 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수급들이 좀 약간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왔고 수요에 대한 피크가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지금 시장에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판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EU, 미국,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최소 5년여간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오히려 예상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가파른 수요가 올라오면서 계속 생산 거점을 증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추세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격 흐름을 맡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12조 정도 수준인데 아마 컨센서스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영업이익이 1조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선주들 최근에
슈퍼 사이클을 등에 업고 올라오고 있는 조선주들보다도, 예를 들어 뭐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수준인데, 하나오션의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조금 더 잡히죠. 근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업의 사이클 같은 경우는 워낙 들쑥날쑥하고 당장 내년의 일감, 내후년의 일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업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의 주요 전력 관련한 기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아직 파동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LS 일렉트릭은 약간은 앞서 설명드린 HD 현대일렉트릭과는 다르게 조금은 테마성 종목이 좀 짙은 종목이니까 약간은 트레이딩성을 좀 가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첫 번째 HD 현대일렉트릭이었고요. 두 번째 LS 일렉트릭입니다. 두 종목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